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326페이지 환매부터 하겠습니다. 자, 환자가 돌아올 환자입니다. 환매가 나오면 조문 얘기예요. 가박으로하고 무슨 계약하면서 무슨 계약하면서 매매 계약하면서 포인트가 동시에 뭐라고요? 네, 동시에 포인트가 동시입니다. 보통 동시란 말 쓰면 틀리는데 환매는 반드시 뭐다? 동시가 붙어 다닙니다. 동시에 무슨 특약을 한다? 환매 특약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를 팔게 되면 토지가 어디로 갔다가 을한테 가겠죠. 갈 때 그러면 을은 또 뭐가 가야 되죠? 을 뭐가 됩니까? 돈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뭐 하다가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자, 갑이 환매 대금을 뭐 하고 다시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던 이 돈을 다시 뭐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뭘 돌려받는 거다? 토지를 다시 뭐 하는 거? 이렇게 돌려받는 게 뭐다? 환매. 둥글 한자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걸 뭐라고 표현하죠? 요것을 환매 기간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간? 환매 기간. 그러니까 환매 특약하면서 일정 기간 내 무슨 기간 내? 일정 기간 내 자, 환매 대금을 뭐 하고 환매 대금 반드시 뭐 하고 제공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뭐다? 환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갖다 고친 말이 무슨 기간이고 무슨 기간? 환매 기간. 또 환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불가. 뭐 할 수 없다는 거? 연장할 수가 없도록 조문에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성 요구되고 한 번 정하면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이제 환매 대금 있겠죠? 환매 대금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 환매 대금 을이 지급한 무슨 대금하고 매매 대금하고 또 뭐 있을까요? 또 을이 지급한 뭐요? 매매 비용입니다. 뭐라고요? 부수적인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뭐 해서요? 누구한테 제공해야 된다? 누구한테? 갑한테 누구한테? 을한테 제공하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무슨성이 요구되고 동시성 요구되고 두 번째 한 번 정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 연장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환매 대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환매 대금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빨리. 항상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뭐하고 뭐예요? 항상 지문이 있다 없다지. 항상 그때 있다 없다예요. 이쪽이 있으면 저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마이너스고 한쪽이 위이면 한쪽은 패죠. 왜? 민법이라는 것은 당사자 뭐가 생기면 분쟁 생기면 얘가 이기면 얘가 지는 거고 이쪽이 이기면 저쪽이 지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찍지도 못해. 뭐는 팍 찍어야 되는데 찍을 힘도 없어.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있다 없다 하면 정답 뭐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요게 자꾸 요즘 자꾸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해. 환매 나오면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돼. 동시성 연장 불가 단 환매 대금은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토지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 토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이 토지가 원래 물건이 되고 임대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뭐요? 임대차하면 뭐가 나오냐고. 아니 임이 뭐야? 차임 뭐 나온다고? 차임 나올 거 아니에요? 세세 이 차임을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하지요. 뭐라 한다? 자,
이 과실은 갑한테 돌려줍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응? 그러면 이 사람은 돈 갖고 있다가 뭐 할까? 돈 갖고 있다가, 에? 돈 갖고 있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오지. 네? 그러면 여기 대금의 이자는 돌려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통통 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실하고 대금 뭐하고 이자하고 목적물의 뭐는 과실은 서로 뭐한 것으로 본다? 상호 계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환매대금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환매대금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금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상에서 보는 거니까. 근데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약 정해가지고 대금 이자도 포함시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매가 주죠. 매매가 주죠. 판매는 일종의 종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 꽝이면 이것도 꽝이지. 매매 밑에 계약금 계약 있죠. 매매 계약이 주고 계약금 계약이 종이죠.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약금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24번의 정답 2번 볼까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나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환매 나오면 기억하세요. 동시성 요구되고 연장 불가. 단 환매 대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내가 꼭 그 모든 지문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 착각을 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하는 지문들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문을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면 돼요. 근데 그것도 믿었지 못해가지고 그것까지 뭐 하려고? 예? 머릿속에 뿌옇고 연결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 안 아픈 거예요. 선생을 하나 선택했으면은 그 선생 말을 믿고 끝까지 가라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려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해가지고 양을 딱 모여가지고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공부의 포인트가 된다. 그 얘기. 양을 늘리면 죽는다. 아시겠어요? 지금 화면 하면 딱 기억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 뭐다? 동시성 요구되고 두 번째 기간 절대 연장할 수 없고 그건 조문으로 와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근데 환매 대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조문으로 가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내게 됩니다.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24번에 3번 환매 대금에 대해서 뭐가 없다면 특약이 있다면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반환하고 뭐 할 수 있다? 그쵸? 최초의 매매 대금 플러스 뭐다? 매매 비용. 그죠? 매매 대금과 매매 뭐예요? 비용. 여기 대금 이자는 안 들어갑니다. 대금 이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뭐 하는 것으로? 상호 계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4번에 나와 있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환매권은 일신 전석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양도성 있으며 매도인의 채권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대유할 수 있다. 조문 확인되면 되고요. 자, 우측에 26번 별표하시고요. 환매권,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자, 갑의 상속인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 상속인은 DNA가 같은 자이므로 아무 관계 없겠죠. 상속인을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라고 표현하죠?
특정 승계인이 아니고 뭐다?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아니죠. 앞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상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문은 부동산, 동산 몽땅 3년이라는 얘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세 번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환매 특약이 뭐가 되어도 등기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 권리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겠죠. 등기가 늦었으니까. 환매 특약 등기 이전 취득한 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요. 네 번째,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즉 을이 지금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죠. 일단 그리고 부기 등기 형식으로 갑이 환매권 갖고 있다고 되어 있죠. 어쨌든 보고 들어갔어요? 안 보고 들어갔어요? 보고 들어갔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단 산 사람은 각오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산 병이 토지 매수한 자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단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각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4번 정답이고요. 다섯 번째, 환매권 행사되면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뭐 한 것? 상호 계산한 것. 상계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상계 일방적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상계는 뭐다? 단독행위. 근데 여기는 상계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그랬죠? 상계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본다.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습니까? 있죠. 특히 5번 조심하세요. 최근 다른 곳 기출지문을 보게 되면 그 5번 지문이 굉장히 포인트야. 환매가 나면 딱 세 가지 기억하고 딱 들어가면 돼. 첫 번째 뭐? 동시성 요구되고, 두 번째 기간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환매 대금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 가지 포인트 잡고 패스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328페이지 28번 가겠습니다. 교환입니다. 교환은 사실은 매매만 잘 보면 되죠. 매매는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하죠.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아요. 대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저쪽이 대금,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된다. 그런 뜻이야. 됐어요? 하도 머릿속에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계약금은 금전에 한한다. 지금 민법 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565조 보시면 금전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돼요. 근데 계약금이 금전에 한한다 안 한다 그것까지 낼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매매 대금은 낼 가치가 있어. 그러면 교환은 서로서로 뭐한다? 재산권 이전 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매매할 때 재산권 이전 약정하는데 돈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은 뭐가 된다? 교환.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의 차이점을 분명히 뭐 할 것? 구별할 것.
28번에 1번입니다.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당사자 일방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다.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양쪽 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양쪽 책임 없이 소멸됐잖아요. 뭐 기억나요? 갑 귀없고 을 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응?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뭐한데? 유효한데. 예? 그죠? 갑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으니까 갑도 을한테 청구할 수 없고 을도 갑한테 청구할 수 없으니까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냥 지문 보세요. 양쪽이 잘못 없으면 서로 뭐 할 수 없어요. 반대급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논리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세 가지 떠오릅니까? 후발적 불능, 귀잡고. 첫 번째가 뭐예요? 갑기 있고 을기 없는 거. 채무 불이행이다가 되죠. 갑은 잘못 있으니까. 두 번째, 갑기 없고 을기 있는 거. 채무 불이행 아니죠. 떠나는 순간 아니잖아. 그럼 뭐야?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을 위험 부담주의. 세 번째, 갑기 없고 을기 없으면 서로 못 달라 하죠. 갑은 을한테 돈 달라 할 수 없으니까 대가 손실은 누가 부담한다? 갑. 갑 위험 부담주의. 1번 지문 보면서 생각이 나라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이 이 지문이 그 지문이라는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9월 달에 교정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1번이 정답. 자, 2번 같은 경우는 교환 목적물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보통 높게 알리지 않아요? 조금 더 받으려고. 특별한 사정은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기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지급 의무와 상대방 이전 등기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했죠. 양쪽도 전부 경과해버렸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무슨 관계 들어가요? 이 동시행관계 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동시행관계 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응? 동시행관계 들어가면 서로 무슨 권이 있으니까? 항변권이 있으니까 항변권 주장해야 지체 책임 면제받아요.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시 책임 면제받아요. 그 자체로 이행시 책임 면제받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4번 보세요. 교환계약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의 미달.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자, 큰 원이 나왔네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면 뭐가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요?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표 기억나야 되는데 무슨 불능? 원부를 원에다 집어넣으면 원부를 집어넣게 되면 객관적 전부 불능은 위치가 어디고? 2번. 이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무슨 과실?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즉 한쪽은 유책이고요. 상대방은 뭐라는 걸까? 무책이라는 얘기죠. 에? 자, 실례익 배상의 원칙이에요. 이행익 배상의 원칙이에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실례익이 책임입니까? 이행익이 책임입니까? 실례익. 발음해봐. 뭐라고? 계약 체결상 과실. 실이니까 뭐라고? 실례익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익이 원칙이 아니고 단 신뢰가 뭐를 초과하면
이행을 초과하면 이익을 한도로 한다. 됐어요? 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무슨 불능은?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유로 보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죠. 담보 책임에서 권리의 문제일까요? 물건의 문제일까요? 응? 물건이 아니고 뭐다? 그래서 면적 부족은 무슨 부족은? 면적 부족은 3번 중요 부분 착오 문제도 아니고 2번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도 아니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서 뭐가 아니고 물건 아니고 뭐다? 권리로 간다. 이게 딱 틀만 잡혀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판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네, 아직 9월달 아니기 다행입니다. 슬슬 찬바람 불어오죠. 네? 처서가 지났죠. 처서가 더위가 뭐야? 더 이상 피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4번 보시고서 계약 체결상 과실이 나오면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자, 일감 기억나세요? 일부 부족일 때, 그죠? 면적 부족은 뭡니까? 면적 부족은 아기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죠. 에? 선임은 물을 수 있죠. 권리 일부가 탄일 때는 아기가 감액은 할 수 있죠. 해지 안 되죠. 손배 안 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 지문은 의미가 없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9번 갑니다. 1.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뭐 했다? 약정했다. 그러면 갑은 지금 무슨 건물이죠? X 건물. 그죠? 근데 아직 무슨 자가 아니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네. 그죠? 이게 타인 권리 매매죠. 거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락대금 완납 시 상수형 경기사라는 자동 취득이죠. 네? 자동. 돈 안 냈으니까 아직 무슨 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니까 가입한 건 무슨 매매? 타인 권리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환하기로 했는데 을은 무슨 건물? 을은 Y 임야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건물이고 이건 임야죠. 자, 뭐 한 거야 지금? 교환. 타인 권리 교환도 뭐하다? 유효. 자, 첫째 1. 갑을세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뭐한다? 타인 권리 교환도 뭐하다? 네, 이 교환 계약은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X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타인 권리 악의일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악의일 때는 모는데도 해제는데도 손배 안 됐죠. 근데 여기 선이니까 선이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을은 뭐야 당연히 뭐 있어요? 타인 권리죠? 권리 전부가 타인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권리 전부가 타인일 때 선이야 당연히 뭐도 할 수 있고요. 뭐도 할 수 있고요. 해지도 하고 플러스 뭐요? 다 가능하겠죠. 악의는 모는데도 해제는 돼도 손배 안 되겠죠? 맞는 지문.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전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했죠. 그래서 이것은 시가가 5억이고 요거는 만약에 4억이면 이렇게 교환할 리는 없겠지. 그래서 플러스 뭐 했다는 거예요? 1억을 갖다가 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네? 근데 지문이 뭐라고 됐어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돼 있죠. 지금 거기 출발이 뭔데? 출발이 뭔데? 교환인데. 재산권 이전 약정이는데 부적분을 조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충금이라고 그러죠. 무슨 금? 보충금 들어가 있을 때 매매가 됩니까? 매매로 바뀌는 거예요? 교환입니까? 매매 아니지. 뭐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문제 풀었더니만 매매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계약? 교환 계약.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출발선을 묻는 게 맞는 거예요. 자꾸 저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거 묻는 게 아니고 어딘가 출발할 때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다 갖고 계시죠? 다시 가서 기출 해설을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장반지 너무 문제가 뭐예요? 높아. 그 정도 하려면 적어도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마음을 뭐 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그냥 과락 면하고 평균 몇 점? 평균 60점은 불안한 거니까 한 70점 정도에서 몇 점 정도에서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모의고사 이런 데는요 상급 지문이 많아요. 물론 그거 풀면서 실력이 향상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지금 이게 한 과목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여러분들 학개론 민법 끝까지 가요? 그냥 학개론 요만큼 공부하고 덮고 민법 요만큼 공부하고 덮어요? 물어봤어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뭐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서 뭐 좋은 자료 없어, 뭐 없어. 맨날 자료만 모으고 있어. 그 수많은 자료도 결국은 자기 문제로 돌아가요. 빨리 깨달으란 말이야. 공부는 남의 거 봐야 의미가 없고 내 방식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6개라도 찍어가지고 몇 개라도 그것만이라도 통으로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부분 공부는 9월달부터 안 돼. 통으로 공부해야 돼. 뭐 한다고요? 통. 그렇게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공부 들었던 게 헛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게 많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면 시중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져 안 무너져? 확 무너져. 괜찮아. 거기서 무너진 사람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되지. 이렇게 털털 털고 일어나는 얘기야. 지금부터 멘탈 싸움이야. 무슨 싸움?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 뭐겠다고?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어차피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지 뭐. 합격자 명단에 있다 아니면 없다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상 바뀌는 것도 없잖아. 그럼 뭐요? 하는 사람하고 머리 쓰는 사람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 지금도 뭐하고 뭐 물어본 거야 지금? 이 3번 질문은 보충금 들어가 있는 교환은 매매가 된다, 교환이다? 교환이에요. 조문 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3번 있고요. 그럼 나중에 또 지상물인지 부속물인지 그것도 차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 토지 임대차면 지상물이에요, 부속물이야? 토지를 임대차했어.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다 뭐 건물 같은 거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지상물, 부속물? 건물을 임차하게 되면 그럼 부속물이지. 그런 게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출발은 다 까먹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있어? 밑에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어. 두더지가 되고 있다고. 뭐가 되고 있다고? 두더지 공부가 아니고 뭐다? 출발선을 놓치지 말 것.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건물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죠. 교환은 유상, 무상?
교환은 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니까 뭐야? 하자담보 책임은 뭐예요? 유상계약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이면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네, 다음에 이제 임대차 갑니다. 무슨 대차요? 자, 대차 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임대차. 대차 또. 대차. 뭐 임대차 있잖아요. 또. 사용대차 또. 또. 옆 사람 돈 빌릴 때. 오늘 잔도 안 갖고 왔는데 한 1,000원만 좀 잠깐 빌려줘봐. 법률용어로 뭐야? 1,000원만. 소비대차 합시다. 무슨 대차? 대차는 세 가지입니다. 무슨 대차?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쓰지 말고 들으세요. 임대차 할 때 임은 뭐의 약자? 차임. 대는 대여자, 차는 차용자죠. 대여자, 차용자, 차용자가 차임을 주고 빌려 쓰다가 주는 게 임대차. 사용대차는 대여자, 차용자가 뭐 하다가 그냥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거. 그러면 여기 임대차, 사용대차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대여자의 물건을 사용하면서 차임을 주면 무슨 대차고? 임대차고, 차임 없이 그냥 사용하다 돌려주면 사용대차. 소비대차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비대차. 아니, 은행에서 돈 빌렸어. 그 돈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하죠. 그리고 나중에 소비해가지고 나중에 같은 가치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힘들면 시골에서 쌀 소비대차. 농사 지었는데 창고에는 확 불이 나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쌀 100가마니 빌려올 수 있잖아요. 쌀 100가마니 소비대차 했죠. 내년에 준다는 보장 없으니까 담보 제공하라. 네? 그래서 쌀 소비대차에도 저당권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쌀 채권에다가 저당권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 등기부에다가 쌀 100가마 적으면 안 되지. 쌀 100가마니로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지 않고 특정물 인도 채권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대차 종류가 몇 가지? 첫 번째 뭐다? 임대차, 사용대차. 특징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소비대차는 소유권 취득해서 소비해서 나중에 같은 가치로 갖다 주면 돼. 그러면 사용대차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임대차는 시험 범위죠.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 임대차 하게 되면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앞으로 임대차 수수료 받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뭐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얘기 안 했어요? 주택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죠.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해가지고 몇 년까지 갈 수 있어? 10년까지 갈 수 있죠. 주택 임차인도 딱 한 번 기회가 생기죠.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죠. 몇 년? 2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 임차인도 뭐예요? 한 번 들어가면 적어도 몇 년은 보장받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2년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업자도 수수료 받을 확률이 뭐예요? 높아지는데 한 번 갱신하니까 이제 수수료가 많이 뭐 할 거예요?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뭔가 특화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자, 소비대차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근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지. 특히 소비대차가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무슨 법률? 소비대차 했는데 채권자 폭리를 취했을 때, 등기 등록됐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뭐가 된다? 적용된다. 소비대차가 어디서 아주 포인트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주 포인트가 되는 계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임대차 갑니다. 문제 1번 체킹하시고요.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부동산 임차인은 언제나 촌스럽죠? 언제나 반대, 거기 등기자차 협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반대 특약이 없다면 협력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타인 물건은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없다. 타인 물건 매매도 되고요. 타인 물건 임대차 할 수 있죠. 세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경우 임차인이 그 건물을 무슨 등기? 등기는 족보가 있다는 얘기네. 뭐가 있다고요? 족보 하나 걸어놨죠? 그럼 토지 임차권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제3자의 임대차 효력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족보 하나는 가지고 있죠. 원래 정상은 토지 임대차 족보하는 게 좋은데 토지 임대차 족보에 올라있지 않아도 그래도 건물 족보가 있잖아요. 그 건물 족보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지문. 네 번째,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차는 최장기도 없고 최단기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최장기가 있었는데 위헌 판결 받아서 삭제됐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 약정 없는 동산 임대차 해지한 경우죠.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아니죠. 동사는 5일 지나면 끝납니다. 며칠이요? 해지 통고는 법정갱신과 한 세트죠. 일반법 법정갱신 되면 자동갱신 되면 전계약 똑같죠. 단 그 전계약 중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죠. 그래서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다? 통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600이 1,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하면 1월, 동사는 누가 하더라도 며칠? 5일. 가서 635조 꼭 확인하세요.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600이 1은 5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2차 해 2기 연체 해지 차임 증감 청구권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입니다. 넘기시고요. 문제 2번. 임차인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 지문에서는 필요비란 말 나오죠. 필요비는 종료시가 아니죠. 종료시 가액 증가는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죠. 그러니까 필요비하고 무슨 비 구별해야 되는구나. 네. 두 번째, 건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뭐한 경우 매수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전 안 되죠. 부속물 매수권은 뭐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종료 후. 조문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했던 지문 다시 나왔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 보존 등기했죠.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 네 번째 지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1차, 2차 통과가 돼야 되죠. 기간이 만료가 됐다. 1차적으로 무슨 청구해서? 갱신 청구해서 주인이 예스노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예스가 되면 갱신되는 것이고 노 하면 2차적으로 들어가죠. 무슨 청구권? 매수청구권.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다섯 번째,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는 그렇지 않다. 일반법 통고는 이쪽 저쪽 다 가능합니다. 큰 흐름만 기억하세요. 특별법의 법정갱신 해지 통고는 임대인은 X마스크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크게 기억하세요. 무슨 법? 일반법 법정갱신은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습니다. 아시세요? 근데 무슨 법은? 특별법은 임차인의 세상이기 때문에 주인은 통고란 말을 못 쓰고 누구만 쓴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쓰는 임대인 X마스크. 일반법은 일반적인 거니까 X마스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 저쪽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통고. 자, 2번 문제는 그냥 조문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334페이지에 4번 토지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지상물. 부속물 아니겠네요. 옳은 것. 1. 기간정함 없는 임대차가 임대 내 해지 통고로 소멸했다.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기간 뭐가 없다고요? 약정이 없네. 그럼 주인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는데 기간 뭐가 없다. 기간이 뭐가 없다고요? 약정이 없어. 약정 없이 토지 임대차에서 우리 여기다 뭐 줬다? 응? 이 토지에다가 뭐 줬다는 걸까요? 건물 줬다는 얘기죠? 근데 주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 했다고? 무슨 통고?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죠? 그럼 해지 통고했다는 얘기는 갑이 갱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정상 코스는 기간이 뭐가 되면 정상 코스는 기간 만료되면 그죠? 1차적으로 뭐 해보고 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주인께서 뭐 해주면 예스 하면 뭐가 되고 갱신 되는 거고 만약에 뭐 하면 더 이상 갈 데 없잖아. 그때 이제 2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응? 2차적으로 지상물 뭐예요? 매수 청구권 들어가는 거죠? 이 정상이죠. 근데 지금 주인이 뭐 했다는 것은 해지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 하고?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뭐로 들어가면 돼. 이거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지. 1번 질문이 그 얘기예요. 단 조심할 것. 이익이 연체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을이 이익이 연체돼서 뭐 돼서? 이익이 연체되면 이쪽에서 뭐 해버려? 성질나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뭐 해? 지지? 이거 비교돼. 해지 달라 이거. 해지는 도달 즉시 끝. 통고는 일정 기간 지나야 되겠지. 이건 잘못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할 수 없어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그러니까 해지 통고할 때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기 연체 해지 당한 경우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두 번째 1번 정답. 지상물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제적 가치 유무를 따지게 되면요. 주인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발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임차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가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수 청구권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 동의란 말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은 갱노. 지상물은 뭐라고요? 갱노 지상물이고 부속물은 동매. 동의 얻었거나 매수. 다시 지상물은 뭐라고요? 갱노 지상물이고 부속물은 동매 부속물이에요. 갱신 청구해서 노했을 때 지상물 들어가는 거고 부속물은 동의 얻었거나 또는 매수했을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는 어디 쓴다? 부속물에서 쓰는 것이지 지상물 용어가 아니죠. 네 번째,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따라서 뭐다? 무효, 강행 규정.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더라도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매수권 행사할 수 없다. 임차권이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도 양수인에게도 뭐예요?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6번 한번 가봅시다. 토지 임차인 지상물 매수청권. 1. 매수청구인 대상이 되는 지상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는 아까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동매는 지상물 용어가 아니고 뭐다? 부속물 용어. 두 번째,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 임차인은 지상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뭐예요? 이전했죠? 임차인은 지상물 소유자이다 아니다? 직권도 아닌데 어떻게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논리 모순. 세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논리 모순이죠. 지상물 나올 때마다 갱노 지상물, 부속물은 동매 부속물,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해지 통고,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소멸했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지 통고 들어갔죠? 잘못 없잖아요. 다섯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세의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강행 규정 위반됐기 때문에 뭐다?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336페이지 갑니다. 문제 8번.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부속물과 무슨 비?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요거 볼 때? 떠오르는 거 없어? 이제 생각날 거예요, 이제. 힌트 드릴게요. 기존 건물. 아직도 안 떠올라? 기존 건물, 허락, 중축.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은 물리적, 객관적 완성 시점이다, 등기 시점이다. 응? 지금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면 내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상수형, 경기, 기타. 모를 때 뭐로 가자? 자동. 그러니까 구분 소유 성립 시점은 언제다? 등기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이야. 무슨 취득? 자동 취득이야. 그럼 구분 소유가 안 되면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 부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합물은 그죠? 유비 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구분 소유가 되면
부속물이라고요. 무슨 물? 부속물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뭐 끝났지 뭐 그러면. 답이 꼭 이상하고 희한하고 멋있는 게 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답인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다른 거 풀지 말고 학원에서 하는 것만 풀어. 그 살 돈 있으면 나한테 좀 줘. 자꾸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아끼 쓰란 말이에요. 왜? 있는 거 가지고도 뭐하다? 충분하다 이야기예요.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죠. 일체가 됐으면 이건 부합물이지 부속물이 아니죠. 글자상은 부합물, 부속물 사실은 비교 대상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법률적으로는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부속물 아니죠? 이땐 뭐예요? 부합물이죠. 부속물 매수권이 아니죠. 세 번째, 임대차 기간 중 부속물 매수권 배제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유하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네 번째,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다섯 번째, 유익비 상환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받았다면 1년 아니고 몇 개월? 6개월. 반환하기 전이라면 계약 종료 후 점유하면서 달라 할 수 있겠지. 근데 목적물을 뭐 해도 반환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6개월. 6개월은 필요비, 유익비가 6개 글자거든요. 필요비, 유익비 글자 개수가 몇 개? 6개. 6개월. 자, 9번에 1번만 봅시다. 문제가 부속물입니까? 지상물입니까? 시험 볼 때 꼭 기억해. 이게 지상물인지 뭐인지 꼭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1번 지문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아니, 토지를 빌렸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 얹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휙 지나가면 모른다니까. 토지 빌렸을 때는 무슨 물? 건물 빌렸을 때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넘기시고요. 340페이지 가세요. 14번 별표. 꼭 잊지 마세요. 갑은 자기 소유 창고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 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 기간 중 을은 창고 건물에 유지비 200만 원, 계량비 800만 원 지출했고 그 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창고 건물을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다? 양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지비가 필요비죠. 네? 계량비가 무슨 비고? 이익비죠. 그럼 갑과 을은 계약한 거 맞아요? 무슨 계약이죠? 그러면 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무슨 비?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하지 않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하지 않고 갑은 임대인 지위를 뭐 하지 않은 채 그냥 매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병 입장에서 을한테서 뭐 하겠어요? 뭐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소유자로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등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있잖아, 당연히 뭐야? 213조 소임을 반환 들어오겠죠. 자, 1번 볼게요.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 유지비가 필요비 유익비야. 그래 또 이게 무슨 부를 읽어? 유지비를 또 헷갈려 해가지고 함정이란 말이야. 유지비는 무슨 비예요? 필요비는 뭐야? 지출. 즉시죠. 그러니까 언제도 기간 중에도 뭐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지문이죠. 두 번째, 창고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병에 대해서 을은 점유자의 비용상한 청구권에 의해서 비용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반환을 요구하니까 을의 주장이죠. 당신은 무슨 자고? 이 사람 주장이야. 당신은 무슨 자고? 회복자고 나는 무슨 자니까? 점유자니까. 내가 그동안 점유자로 들어간 무슨 비? 필요비, 유익비 달라 요구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 지문이 청구할 수 뭐에 지금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을의 주장은 뭐냐면 당신은 회복자고 나는 무슨 자로서? 점유자로서 그동안 지출한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이 주문은 203조거든요. 몇 조요? 점유자 비용상한 청구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을이 주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누구의 주장? 이때 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은 네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어디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는 몇 조 문제다? 626조 문제다. 몇 조 문제? 너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626조를 가지고 놀아야 되지. 몇 조를 갖고 놀면 안 된다. 그게 누구의 주장? 병의 주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203조를 공격하겠다. 너는 203조 못 쓰고 반드시 몇 조 쓴다? 626조를 써야 된다. 626조는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만 달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한테는 하면 안 되는 거지. 을의 주장은 나는 점유자니까 너한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법원 갔더니 판사가 판결해야 되겠죠.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결합니까? 203조는 무슨 관계가 아닐 때, 무슨 관계 없이 계약 관계가 없을 때, 예? 없을 때 회복자하고 무슨 자? 점유자 관계에서 쓰는 조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임차인이 지출하는 것은 몇 조 문제예요? 그래서 판례는 절대 몇 조 쓰면 안 된다. 203조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을은 몇 조 문제지 626조 문제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203조 문제가 아니다. 단 이 비용을 가지고 만약에 유치권이 행사할 수 있다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면? 유치권은 물건이죠. 물건이라면 물건은 이한테도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이한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지. 그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에 2번하고 14번에 5번이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5번 뭐예요? 을은 임차인의 비용상한 청구권 가로 열고 몇 조? 626조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누구한테 공격해야 돼요? 갑이지 누가 아니에요? 병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기출문제 변형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렇게 가로 열고 조문이 두 개가 딱 연결돼 있으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뭐하다? 높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절대 몇 조 노타치 203조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환청구권 조문 쓰면 안 되고 몇 조 쓴다? 626조로 쓰는 겁니다. 626조는 과거 주인이지 현재 주인이 아니지. 이거 가지고 무슨 건이 인정되면 유치권 낼 때는 얘한테도 관한 거절할 수 있고 이쪽도 거절할 수 있죠. 몇 조하고 몇 조가 또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3조 하나, 626조 하나예요. 그리고 626조에 비교되는 거 646조. 세트로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몇 조 쓴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626조하고 방금 전에 뭐 했었어요? 이거 비교했잖아요, 이거. 여기 무슨 비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무슨 뭘? 이거 부속물 비교했었잖아요. 기존 건물 허락 종축 구분 소유 안 되면. 그 다음에 626조는 또 뭐랑 비교된다? 네? 물권법에 뭐랑 비교된다? 203조 비교되잖아요. 주인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2조 쓰면 안 돼요. 몇 조? 600이 못 쓴단 말이야. 이건 계약관계가 아닐 때. 이때 쓴 가장 대표가 뭐냐면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했을 때 갑이 병한테 등기 지워 점유 내나 할 때 그때 병이 무효등기 뭐가 없으니까 그동안 들어간 비용 달라고 할 때 몇 조 문제? 이거 써먹는 거예요. 이건 무슨 관계가 없을 때? 점유자 회복자 문제. 그냥 계약관계니까 반드시 몇 조 가지고? 세 문제짜리네. 몇 문제? 14번 별표 듣고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갑시다.